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어눌하게 시작한, 언제나 어눌하죠. 이게 제가 요즘에 좀 쉬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쉰다고 해서 진짜 쉬는 건 아니지만 쉬는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사실 집에서 뭐 하지 싶은데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시간은 없어요, 사실. 먼지는 시간마다 언제나 쌓이기 때문에 닦아도 또 먼지는 쌓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저거 삐뚤어졌다, 내지는 저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늘상 주변을 돌아보면요,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정의 카드를 볼 거예요. 정의 11번의 정의가, 이제 정의 카드는 그 예전에 마르세유 전통 카드에서는 11번이 흰 카드로 배속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유니버셜을 위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11번이 정의 카드이고 균형을 기본 키워드로 해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1 플러스 1 하면은 2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차원 넘어선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더하면 결국엔 2라는 숫자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게 마스터 수이기도 하고요. 11이란 것은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서는 마스터 숫자라고 해서 뭔가 우주적 임무를 부여받은 숫자.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듯이 어떤 의무와 임무를 부여받은 그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스터 수가 11, 22, 33 이렇게 기본 얘기를 하는데, 11이란 것은 이렇게 규칙, 공명정대함과 규칙, 너와 나,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본 어떤 원칙에 관련된 게 조금 더 강하고요. 22는 조금 더 조직 체계적인 것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문제가, 그래도 혼자일 때가 가장 간편하고 뭔가 단순하고요, 명료하고요. 그 다음에 딱 둘이 되면서부터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시작되고, 이것이 하나하나에서 2대 2가 돼버리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는 좀 더 이제 조직적인 형태의 어떤 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33은 22 같은 경우에도 2대 2니까 3대 3이 되면은, 이때는요, 법, 규칙 이런 딱딱한 규정보다는 평화로움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화합을 다져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그 확대된 그 구조를 효과적으로 끌어가는데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33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도록 의무가 부여된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수비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마스터 숫자인 11 정의 카드에 대해서 보자면요, 분리, 결합, 갈등, 균형, 이중성, 대립. 이것은 이번에 그 숫자 2에 대한
어떤 매뉴얼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다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11을요 내 안의 나를 보기도 하거든요. 나와 똑같은 쌍둥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나 갈등, 내면의 갈등,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정한, 공평한, 객관적인, 논리적, 그리고 정의로운, 분석적인, 합리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까다로운, 우유부단한. 왜 우유부단하겠어요? 여기 딱 화살표 쳐놨죠. 저울질, 재고, 따지고, 이게 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낫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이렇고 막 이렇게 뭐 또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나쁜 거지, 뭐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유부단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우유부단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1번은 어떤 저울질이라든가 어떤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거나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한 우유부단함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유부단함 중에서도 깐깐하지만 왜 우유부단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공과사가 확실한. 예, 공사가 너무 확실해갖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 예, 카드를 좀 볼게요. 11번, 유니버셜. 안 된다. 유니버셜 카드 이제 보면은, 자, 검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죠? 반사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예, 법관의 옷을 입고 있고요. 왕관을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제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옷을 입고 제복을 입혀서 자격을 부여를 한 것이지 이 사람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그냥 좋니, 좋다, 싫다 이런 개인적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 보통 시비, 소송 이렇게, 그리고 시험, 입사, 뭐 입사할 때도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도장 찍는 거, 결혼, 이혼, 결혼도 결국은 결혼이요. 오늘 판명하다 보면은 저 결혼 언제 해요?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결혼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서, 예, 특히나 예전 같았으면은, 운명에 좀 따라서 사는 게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사주상 뭐 결혼운이다. 그런 딱딱 운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맞춰서 늘 만났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들의 욕망, 욕구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언제 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좀 이성적인 판단과 약속, 계약하고 관련돼서 또 수술, 예, 수술할 때도 여기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하다 여기 나오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던가, 몸에 혹시 아픈 데 있으면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이상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조금 작아도 시술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제 칼이 나왔으니까 칼을 댄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검사 잘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 저울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걸 좀 경고할 수 있어요. 자, 뭘 볼까요? 여러분, 저 이 카드 아까 또 혼자서 웃었는데, 아이고, 사랑의 매를, 그죠? 근데 이 얼굴 표정이 이게 진짜 혼나고 맴매를 맞는 표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랑의 매구나.
예. 저 공명정대 하다면 이렇게 혼나는 아이도 혼내는 엄마도 가슴이 아프진 않겠죠?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들 혼내다 보면은 아이가 진짜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엄마 감정에서 그런 거 있죠. 부부싸움 해갖고,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미워서 시어머니가 미워서 꾹꾹 참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이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렇게 물을 뭐 쏟는다던가, 그랬을 때, 사실 그랬을 때 되게 아이를 되게 심하게 혼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 표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카드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 표정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한다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섬뜩하죠? 예,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카드예요. 이게 비전 오브 라이프의 정의 카드인데요. 이것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삶의 무게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예. 남자는 이게 약간 남녀 평등에 대해서,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자는 딱 정복을 입고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예, 점잖게 서 있죠. 예, 딱 사회생활, 예, 이걸로 그냥 이분의 역할은 끝. 근데 여자분은 어때요? 온갖 잡일, 끊이지 않는 일들, 예, 그거에 막 치여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함에도 보면 지금 저울을 들고 있는 손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저울을 뭐라 해야 되죠? 기준점이요. 이쪽 남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결국에 이제 이거를 재고 따진다는 게 그게 공평할 수만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카드도 참, 예,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많이 줄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길면 지루하실까봐.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칼린 타로 연구소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항상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동시에, 예, 그 제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거는 스팀펑크의 정의 카드예요. 예,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두 가지의 물질을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예.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여인 같아요. 네, 그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그쵸. 무엇을 판단한다라는 거, 저는 참 그게 쉽고, 정말, 저는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항상 저렇게 11번의 에너지를 좀 강하게 가지신 분들은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겉으로는 세 보여도 속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 자, 11번 오쇼젠에서는요, 도약이란 카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깨 부시고 나오는 그림이에요. 영어에는 아주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붕괴, 브레이크다운이고, 하나는 도약,
breakthrough시래요. 붕괴는 당신이 어떠한 명상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논리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때 거기에 도약이 있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시각과 조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붕괴를 해야지 도약이 예, 이거 나오네요. 만약 당신의 머리가 붕괴된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 구조가 무너진 상태를 기회로 사용하라.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라. 저는 왜 이게 꼭 탑카드가 연상이 되죠? 예, 저는 탑카드를 반전의 카드로 보거든요. 그래서 붕괴가 되고 새롭게 다시 건설하는 거. 하긴 약간 다른 게 있기는 해요. 예.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라는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적인 것만 생각한다거나 고착되어 있는 것들, 낡은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16번의 붕괴는 사실 약간 골마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좀 저렴한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그것처럼 실수라든가 안일하게 이렇게 조금 간과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좀 놓쳐서 생기는 것들이라면 여기는 약간 고착화된다거나 편견과 어떤 그런 사고적 편견에서 오는 것들, 고리타분하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깨고 혁신하는 거를 설명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나오네요. 어느 날 누군가가 너무 이성적이 되어 미쳐갈 때마다 우리는 그가 감성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 순간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붕괴는 하나의 도약이 될 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오래된 구조는 사라졌고, 아까 제가 고리타분하다고 그랬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성에 꽉 매여 있지 않다. 그는 잠시 동안 자유롭다. 현대 심리학은 사람을 계속 오래된 구조에 다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다. 현대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사람을 보통으로 되돌려 적응시킬 것인가 있다. 진정한 심리학은 뭔가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진정한 심리학은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낡은 마음은 사라졌고 거기에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틈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다른 마음, 즉 가슴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를 존재의 다른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당신은 차를 운전할 때 기어를 바꾼다. 기어를 바꿀 때마다 기어가 중립인 때가 온다. 이때는 중립기어로 움직인다. 중립기어는 기어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움직이는 순간 기어가 없는 때가 온다. 하나의 마음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중립 상태이다. 이제 다시 당신은 지금 태어난 것과 같다. 이 기회를 활용하고 무너지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썩은 구조로부터 에너지를 거두어 폐허를 떠나라. 가슴으로 이동하라. 이유는 잊어버리고 사랑이 당신의 중심, 당신의 목적이 되게 하라. 각 붕괴는 하나의 도약이 될 수 있고 이성의 실패는 감성의 성공이 될 수 있다. 머리의 실패는 가슴의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로봇처럼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정해진 것 루트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맞아요. 저도 사실 그게 편하긴 한데 그게 편하긴 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딱딱 짜여져 있는 거죠. 오늘은 뭐, 내일은 뭐, 그럼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에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내 가슴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상담했던 손님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현실주의라서 너무나 완벽하게 공무원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런 로맨스라든가 그 로망? 이런 게 있는데 스스로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오쇼젠 카드처럼 그분이 올해는 좀 그 틀을 좀 깨는 사고의 전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워낙 현실적이고 딱 어떤 정해진 틀에 안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데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요 정도밖에 못 해드리겠네. 좀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거나 뭐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오라는 책을 한번 꺼냈었어요. 자,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일전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막 너무 제가 책 읽다가 갑자기 막 북받쳐 오르면 막 적어요. 막 여기도 막 적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페이지를 펴봤는데 그 페이지에는 시간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망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시간에 덫을 갇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억과 기대감을, 기억은 과거, 기대감은 미래로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똔또이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과거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전체성.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에서 끝이 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감상에 젖어들 때는요. 과거를 곱씹으면서 계속 그 현재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나로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한참 그럴 때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막 난 이런 사람이야 그 하면서 예전에 그 아주 젊고 쌩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미련과 과거 속의 그 회상 속 그런 나를 바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추억을 예전에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놓쳤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쓸쓸한 마음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러지 않는데 예전엔 그랬고 이 미래에는 또 희망 고문이라는 단점이 생기죠. 너무 이상으로 빠지고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까지는 예, 좋지만 그 계획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미래 계획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서 그냥 스톱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없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예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면서 막 조바심이 나고 그러면서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다 뺏겼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그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카드가 정의 카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의에서 말하는 그 균형이라는 것 그것은 적당선에서 자를 땐 잘라라 뭐 요런 거 예, 요런 식으로 오늘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예. 근데 그 적당선을 누가 정해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 초조해진다거나. 대표적으로 이거 같아요. 우울해지는 건 과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초조해진다라는 것은 너무 미래 계획을 생각하다 보면은 좀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거는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말을 못하는지 참. 그래서 정의 카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때? 이런 정도? 지금 어때? 지금 색칠해요. 지금 색칠합니다. 봅시다. 무엇을 색칠할까요? 초록색. 이게 매일매일 색칠하다 보니까요. 거의 그 색이 그 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책을 사서 색칠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색칠하고 싶다. 또 이 책을 샀다. 색칠할 거다. 근데 색연필이 없다.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12색 내지는 24색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저처럼 뭐 그라데이션을 좀 넣는다거나 또 저는 솔직히 실력이 있어서 그라데이션 넣는 건 아니고요. 예전 색칠 공부할 때 그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왜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라데이션 이런 거 모르고 색깔 조합만 막 신경 썼었는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넣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배웠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각자 자기 만족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완전히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확실히 꽉꽉 채워야지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다른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딱 요 정도 톤 있죠? 그냥 되게, 이 정도 톤으로 해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뭔가 파스텔 톤 같은 느낌으로 칠하는데요. 되게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유. 그건 자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좋죠. 저 손이 막 헤매고 있어요. 왜냐면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제 보이시나요? 헤매는 거?
거봐,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 대충 해도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도. 근데 그래도 많이 지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예전만큼 심각하게, 예전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고, 그거를 못 참았었어요. 예. 아, 지금 많이 용됐죠. 예, 지금은 좀 많이 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색칠 공부하는 것도, 이런 것도요, 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아, 나 그거 하다가 오히려 막 더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낼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화병 낼 정도로 하지 말고 적당선에서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 같아서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처음에 색칠 공부할 때는요, 하루에 하나씩 칠하는데, 이거 말고 비밀의 정원이라든가 그 컬러링북 있잖아요. 이거 말고 컬러링북은 더 이거보다 이제 그림이 되게 섬세하고 막, 그래서 그거 한번 색칠하면 한 페이지 색칠하는데 한 3, 4시간을 정말 결리도록 칠해야지 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꼭꼭 칠하고 잤대요. 칠하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다니까요. 그 아픔을 겪고 나니, 아,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너무 미련하게 예,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서, 그때는 또 제가 소속돼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때였거든요. 게다가 또 아로마 배운다고 아로마 수업을 듣고 출근하고 막 그랬어갖고, 일정이 살인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색칠 공부를 정말 하루에 새벽 이렇게 밤 11시부터, 그쵸, 제가 이제 한 10시쯤 끝나서 집에 가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씻고 곧바로 해도 11시는 넘어야지 손을 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막 했었어요. 그럼 새벽 3, 4시까지 한 거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 하느냐라고 제가 또 3, 4시에 자게 되긴 하네요. 주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 몰입하는 주기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예, 그때가 적어도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컬러링 북을 내게 됐으니까 분명히 저한테 어떤 영감이라든가 어떤 좋은 계기를 주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스케줄이 아닐까. 예, 요번에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를 안 했을 거거든요. 계속 사실 책을 내놓고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제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미안해서 예, 계속 기획을 하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색칠하면서 유튜브를 찍어보자. 그리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은요 벌써 3, 4년 전부터 하긴 했어요. 이 책 내놓고. 그랬는데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그냥 미꾸라지 뭐 넘어가듯이 미꾸라지 그냥 미꾸라지처럼 싹싹싹 피하다가 코로나한테 잡혔네요. 그래서 이렇게 겨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좀, 이걸 하면서, 제 스스로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한테 이런 거를 알라고 기회를 주는 거 맞았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뜻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부족한 제 자신을 느끼면서 좀 겸손해짐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회가 아니면 모를 법한 제 모습 있잖아요. 저의 제가 못 느끼는 저의 모습을 요즘에 문득 바라보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상담하다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예,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좀 대단한 거였죠. 왜냐면 매일 그냥 제 자신이 아닌 손님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확실히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또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또 정진을 해가면서 내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성숙시켜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있고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살짝 이렇게 한눈 뜨고 예, 한눈 뜨고 막 부끄러워서 몇 분이 혹시 제 이 동영상을 보셨나, 그래도 아직 확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보기 싫거든요. 왜냐면 너무 쑥스러웠고 막 오글거려서 뭐 내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아닌데 겁나더라고요.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러시겠죠? 그러면 왜 올려놓니?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올려놓고 나서도 제가 스스로 어떻게 막 이러면서 누가 봤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래도 4분인가? 보셨더라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올려놓고 부끄럽대. 이건 무슨 경우인지. 예. 근데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스스로 좀 내면의 감시자라고 그러죠. 제 스스로 제 내면의 감시자를 좀 두고 항상 제 스스로를 감시 말이 이상한가? 네, 체크를 하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딱 드러내놓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는 또 다른다라는 거를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는 의도했다거나 알고서는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또 새로운 거,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저 혼자 좀 뿌듯한 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바라본다 그러죠. 저는 지금 이렇게 색칠하면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11번인데 11번이 숫자가 11이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색칠을 하고 있는 저라면요, 이거는요, 이 색칠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저예요. 예, 제가 동영상에서 자꾸 버벅버벅 하는 게요, 이걸 느껴질 때, 이게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명상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 이게 명상법이거든요. 이것도 반문문성이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나를 또 다른 내가 바라보는 건데요.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저는 계속 하고는 있었지만 되게 소극적이고 축소적인 형태였다면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이랄까? 말해 뭐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유튜브를 하면서의 정말 큰 장점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 뭐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고 헷갈리고 아리까리하지만 그래, 뭐라도 하나는 얻는구나, 뭐라도 하나는 얻는구나 하는 약간 묘한 그 뿌듯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길 잘했다. 대신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만 더 잘해보자. 뭐 이렇게 제 마음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 오늘 오셨던 분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쌍둥이래요. 쌍둥이인데 예, 보니까 되게 평온하고 애어른처럼 너무 성숙이 돼 있더라고요. 27살 정도의 이제 아가씨인데, 예, 지금 운대에서 보면 그 친구는 그렇게 공무원 생활이 보람되거나 좋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걸 하고 싶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1년 후를 검토해 이제 처음에 본 결과 실질적으로도 지금 그분은 그 친구란다. 이건 고쳐야 되는데. 그분은 뭐라 해야 되죠? 회사에서 좀 일을 좀 자기한테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도맡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좀 이 일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하고 워낙에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되게 쉽게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좀 과한 믿음이랄까? 예, 근데 이제 거절은 못하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받고, 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타로 카드 했을 때 그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독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독학으로 한다고 쳐도 독학한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어쨌거나 독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책 보고 아는 언니랑 만나서 카페에서 언니 나 타로 공부 시작했는데 한번 질문해보라고 그래갖고 질문을 받고요. 타로 카드를 뽑고 여러 장도 아니야. 그냥 한 장, 두 장? 그냥 모르니까 그 뽑은 거를 책에서 찾아서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야야야 다 맞았어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책이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틈만 나면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아는지 전 모르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 건지도 모른 채 자꾸 기대치에 막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언니 회사 사람들도 계속 소개시켜 주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고, 근데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막 하는데 막 네, 그래서 그때 그 부담감, 네, 그 긴장감, 예, 그리고 약간 막 죄책감, 왠지 모르게 전 속이는 거 없는데도
괜히 죄책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느꼈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했어도 사실 공부한다고 우리 이제 타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테니까 다들 공부한 경험들 있으시죠? 예, 사실 공부한다 해서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신기하다고 자꾸 봐달라고 한다거나 요청을 하면은 도망가고 숨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타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올랐는지 모르겠으나 이 색깔 고민하다가 말하는 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지? 다시 찍어야 되나? 예, 어쨌거나 여기 저는 제가 이 책에서 저희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감탄한 포인트가 여기 이제 원본의 그 정의의 그 디케, 이게 이제 디케인데 이분의 표정을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전 이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정의답게. 왜냐면 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이제 땅 판단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자신의 뜻이 아닌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딜레마. 그러면은 법관도 사람인데 때로는 법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던가요? 진짜 특히 소송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법이 공정하지만은 않아요. 예, 진짜 법정에 가면요, 가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막 거기에 절규하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관들도 그 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면에 아주 날카로운 갈등하는 요소를 이 표정에 너무 잘 담아 주셔갖고요. 와, 전 진짜 놀랐어요. 우리 이제 이거를 그려주신 백승기 작가님이, 수채화 작가님이세요. 근데 절대 이분은 아예 타로카드 모르거든요. 그분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깨끗하세요. 그림밖에 모르는 진짜 순수 그림쟁이세요. 순수 그림쟁이. 예, 그래서 그냥 딱 그림을 그릴 뿐이시지 이런 아예 타로카드 의미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요청에 딱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요소를요. 그리고 확실히 사람이 어떠한 일을 몰입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요, 장르를 불문하고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분은 되게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이 그림의 상징들을 느껴서 나오게 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와,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조금 똑똑하면 여러분께 더 명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항상 유튜브 찍을 때마다,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그게 좀 속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칠할게요. 원래 여기까지 칠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엉뚱해지고 길고 지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자, 저에게 주는 그 조언 카드를 하나 뽑아 볼게요.
할까요? 봅시다. 오늘은 정의 카드를 공부를 하고 한간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낮잠을 아주 늘어지게 잤어요, 제가. 근데 저녁에 이제 상담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고요. 자, 앉아 봅시다. 우와, 좋네요. 그냥 노래하래요. Just sing. 부끄러워하지 말고 단지 노래하라. 저한테 응원을 해주는 것 같네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 해봐, 막 이러는 거.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영의 기쁨을 느끼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계없이. 재고 따지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너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도 돼. 이렇게 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뒤에 거는 읽으면 너무 저기 할 거 괜히 더 복잡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끝낼게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 아무래도 경직이 된다거나 생각이 많아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굳이 내가 감출 게 없다면 눈치 볼 필요도 없겠죠. 예, 저도 그냥 솔직 담백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시작한 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참 그게 그래요. 그 정의가 사회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성이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타로 전문 이제 뭐 상담가 잖아요. 그게 참 약간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뭐라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벗어내버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상담하는 사람인데, 예, 좀 제 스스로 너무 약간 무거운, 갑옷을 스스로 입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순수한 저로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오늘 다짐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어땠나요? 저 오늘 일이 별로 없고 낮잠도 자고 밥은 2끼나 먹었고 해서 사실 약간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 하느니라고 확실히 에너지를 쓰긴 썼나 봐요. 갑자기 배가 고프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뭐 먹을 순 없으니까 일단 방울토마토 몇 개 먹고 그리고 빨리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다음 행맨으로 찾아뵐게요.